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고 그 대가로 현안을 알선하려 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특검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의 자금이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갔다고 판단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매출 97조 원, 영업이익 47조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AI용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급증으로 삼성전자와 TSMC를 앞질렀습니다. 하이닉스는 2조 원대 배당과 12조 원대 자사주 소각을 추진합니다. 오늘도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영하 11도 등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제주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부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샤넬백 1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대가로 통일교의 청탁을 알선하려 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고가의 사치품을 수수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꾸짖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1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특검이 기소한 지 약 5개월 만의 결론입니다. 특검은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실제 선고량은 그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와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으로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시세 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주가 조작 일당과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불법 여론조사 수수 의혹도 명 씨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상대방들 중 하나였을 뿐 여론조사 결과가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주체였다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의 대가로 샤넬 가방 1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샤넬 가방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 없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를 거짓말로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최고 권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은 점을 꾸짖었습니다. 지위가 영리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특검은 선고 직후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인성 재판부는 같은 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특검이 15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형량은 훨씬 낮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는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던 김건희 씨는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알렸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검은 코트와 정장을 입은 김건희 씨가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옵니다. 지난 재판들에서처럼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선고 내내 거의 미동 없이 정면만을 응시했습니다. 재판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단이 나오자 이 부분 공소 사실에 관하여는 주문해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합니다. 변호인들에게 설명해달라는 듯한 눈빛을 보내며 말을 걸고 그러자 최지우 변호사가 귓속말로 답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나온 정치자금법 혐의 무죄 판단.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습니다. 최 변호사와 최명성 변호사에게 번갈아가며 말을 거는데
최 변호사가 조용히 하자는 손짓을 보이고 최 변호사는 무죄라는 입모양으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꾸짖는 말을 들으면서도 미동이 없었습니다. 무죄 부분을 알리길 원하냐는 질문엔 작은 목소리로 짧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 등에 공시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곤 선고가 끝나자 재판부를 향해 몸을 돌려 2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돌아간 김 씨는 변호인들을 통해 입장을 전했습니다.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측은 선고 직후 형이 높게 나온 부분이 있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특검은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도 이어졌습니다.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 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권성동 큰 거 한 장 서포트. 다이어리에 적힌 이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JTBC가 보도했던 권성동 큰 거 한 장, 서포트가 핵심 증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2022년 1월 5일 윤 전 본부장이 다이어리에 적은 내용입니다. 이날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는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1억 원이 전달된 뒤부터 두 사람의 연락 빈도가 많아졌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독대 자리를 주선하고 한학자 총재의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알려준 것도 모두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출신이자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법률 전문가임에도 공소 사실을 계속 부인하기만 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 측에 연락해 말 맞추기를 하려다 JTBC 보도로 들통난 바 있습니다. 여기 조사받고 나오신 의원님이 좀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시는데요. 저하고요? 아니 저기 윤 본부장님하고. 그러면 이따 통화. 저는 배송기사인데요. 예 죄송합니다. 예. 권 의원은 선고를 듣고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JTBC 김휘란입니다.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도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윤 전 본부장의 행동에 한학자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통일교는 종교 탄압,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이 논리가 모두 깨졌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능동적으로 범행 전반을 주도했지만 한학자 총재의 승인을 받고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는 지난해 4월 JTBC 첫 보도 이래 줄곧 개인적 일탈이며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최고 결정권자의 승인 아래 진행됐다고 결론낸 겁니다. 통일교는 특검이 가평 천정궁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뒤로는 종교 탄압을 외쳤습니다. 이날 통일교 측은 과도하고 무리한 종교 탄압적 압수수색이며 종교적 자유를 본질적으로 훼손했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국가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와 기대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통일교가 민주주의 체계를 훼손했다고 본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측의 유무형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실대로 진술했고 혐의도 대체로 인정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1심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한학자 총재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이제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번 화제가 되는 패션 올림픽, 몽골의 단복이 또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새하얀 눈밭 위로 몽골의 유목민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몽골 브랜드 고열 캐시미어가 공개한 몽골 국가대표팀의 개막식 단복인데요. 혹독한 겨울을 견디는 몽골 제국의 의상에서 영감을 얻었고 전통 문양도 자수로 새겨 넣었습니다. 일반 단복은 몽골의 특산품인 캐시미어로 만들었는데 유목민의 집인 게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지난 파리올림픽에서도 이 단복은 몽골이 금메달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또 다른 브랜드가 제작한 이번 동계올림픽 의상도 크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발벗고 나서는 각국 대표팀의 단복, 패션 올림픽으로 항상 주목을 받는데요. 개최지인 이탈리아는 엠포리오 아르마니가, 브라질은 몽클레르, 캐나다는 룰루레몬, 미국은 랄프 로렌이 각각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지난 22일 선수단 결단식에서 선수들이 노스페이스 단복을 입은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대회의 기수로 뽑힌 스피드스케이팅 박지우 선수가 직접 이렇게 단복을 소개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선수들의 화려한 의상을 볼 개막식까지 이제 8일 남았습니다. 키어스타머 영국 총리가 행사장에 선글라스를 쓰고 나타났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등장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모습이 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어제 키어스타머 영국 총리가 자신의 틱톡 계정에 직접 올린 영상입니다. 탑건을 떠올리게 하는 선글라스를 쓰고 마크롱 대통령을 흉내낸 겁니다. 이 게시물엔 마크롱 대통령을 태그하고 말해줘 구스 이렇게 영화의 명대사도 덧붙였는데요. 마크롱 대통령도 확실히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지난 다보스 포럼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선글라스를 쓴 모습과 영어 발음이 농담거리가 됐는데 가볍게 맞받아친 겁니다. Sometimes it's too slow, for sure, and needs to be reformed, for sure. Because basically America. 트럼프 대통령도 센 척을 한다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When I watched him yesterday with those beautiful sunglasses, what the hell happened? 눈에 실핏줄이 터진 이후 착용했을 뿐인데 후폭풍은 대단했습니다. 오히려 착용한 선글라스에 주문이 폭주했고요. 영국 총리마저 마크롱이 주인공이 된 이 밈을 즐기게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 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새로운 기술을 예고했습니다. 완전히 시력을 잃었어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평범하게 레이싱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줌아웃되더니 전신마비 환자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현지 시각 28일 뉴럴링크는요, 지난 2년 동안 21명이 텔레파시의 임상시험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텔레파시는 뇌에 이식한 칩을 이용해 신호만으로 컴퓨터나 로봇을 이용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참가자들은 척수마비나 루게릭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보고, 듣고, 게임하고 대학에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또 처음에는 저해상도로 차차 고해상도로 시력을 잃은 사람도 볼 수 있게 하는 블라인드 사이트 기술도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럴링크는 궁극적으로 뇌를 마치 컴퓨터처럼 활용해서 정신과적, 신경학적 장애를 치료하고 인간의 능력마저 증강하겠다고 말합니다. Right now, we're focusing on movement, being able to use control, computer cursor and robot arm, like you said, but we're also launching a program to enable someone who lost their voice talk again, hear again, and see again with blind sight. 일부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는 미국이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 합의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고위급 협의를 통해 입법 의지를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 28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 특별법을 처리할 때까지 무역 합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orean Parliament has not passed the trade deal, so there is no trade deal until they ratify it.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이 합의 서명을 촉구하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25%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지만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트루스 소셜에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자동차 등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발표 하루 만에 대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압박 배경이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불만은 100% 입법 지연에 있다며 법 통과 전이라도 투자를 예비 검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고위급 협의를 통해 국회의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 계획과 입법 의지를 설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미국이 관세 부과를 위한 준비도 병행하는 기류가 감지되면서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SK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마저 뛰어넘으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97조 원, 영업이익은 47조 원, 분기 영업이익률에선 글로벌 최강자인 대만의 TSMC도 제쳤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메모리 수요 폭등 덕분입니다. 김상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발표한 지난해 연간 매출은 97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은 47조 2천억 원입니다. 최고 실적이었던 1년 전 2024년보다 매출은 약 47% 늘고 영업이익은 2배로 뛰었습니다. 약 43조 원으로 잠정 집계된 삼성전자 전사의 영업이익도 사상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는 분기 기준 최대 실적도 올렸습니다. 분기 매출 32조 8천억 원, 영업이익 19조 1천억 원에 영업이익률은 58%에 달해 글로벌 최강자인 대만 TSMC까지 제쳤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매출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뛰는 등 AI 열풍에 따른 수요 폭등이 역대급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SK하이닉스는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조 원대 배당에 12조 원대 자사주 소각까지 단행해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총격 사태로 격화되는 시위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물러서면서 진화에 나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지방정부를 탓했는데 공화당에서조차 비판이 터져나오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니애폴리스 곳곳이 연방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대로 뒤덮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알렉스 프레티가 비무장 상태에서 총격을 당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면서 연일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잇따른 총격 사망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경 차르로 불리는 톰 호먼을 현지에 급파해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직접 밝힌 겁니다. We're going to de-escalate a little bit, but I will tell you, you look at the numbers, they're doing better than they've done in many years. 당초 피해자를 용의자로 지칭했던 백악관도 현장 책임자를 단속 일선에서 배제하는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정 국면은 채 하루를 가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화살을 지방정부로 돌리며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이민법 집행을 거부하는 불장난을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고 지방정부는 경찰의 최우선 임무는 시민 안전이라며 즉각 맞섰습니다. 여론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She clearly doesn't know how to manage. She's never managed a large organization, and she's failing at every possible measure of the job. 수습을 시도하다 다시 갈등을 키우는 혼선이 반복되면서 잇따른 총격 사건이 촉발한 미니애폴리스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는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춘천이 영하 14도, 서울이 영하 11도, 광주 영하 4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